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나른한 봄철의 입맛을 돋우는 데는 봄동이 제격인데요. 잎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겉절이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봄동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서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봄동을 고를 때는 잎이 시들지 않고 밑동이 단단하면서 속이 노란색을 띤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주문과 결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키오스크 제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요즘 외식업계에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데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무인 서비스 중 하나인 키오스크 같은 경우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해 음성 서비스나 동영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종합정보 안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관공서나 대학에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음식점에서 주문 및 결제 등 업무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가게. 이곳은 하와이 음식인 포케를 재해석한 샐러드 음식점으로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매장은 맛과 영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먹을 수 있는 편리함까지 갖춘 포케를 즐길 수 있는 맛집입니다. 다른 샐러드 가게와 달리 기본 베이스에 현미밥이나 메밀면을 선택할 수 있어서 든든한 한 끼를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고객은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채소를 기본 베이스로 하며 연어나 참치, 새우, 아보카도 등 취향에 맞게 토핑을 고르고 소스 역시 다양해 원하는 소스를 선택한 뒤 카드 결제를 하면 주문이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하니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 저희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또 직원이 주문을 받으면 또 주문 누락이나 실수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키오스크는 그럴 일이 없어서 되게 좋았어요. 또 고객님들 입장에서 키오스크 화면에 뜨는 메뉴랑 토핑 사진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키오스크를 비롯해 무인 결제 시스템을 제조하며 음식 서비스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회사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한 키오스크 및 태블릿 오더 하드웨어의 제조를 넘어 포괄적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운영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창의성,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 그리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이곳. 열정적인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우리 회사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시장에서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키오스크, 태블릿 오더, 포스, DID, 주방 KDS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생산 개발하고 있으며 키오스크와 포스를 따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합쳐진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 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제작되며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유연성을 겸비하여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화가 가능하며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기능을 제공한다는데요. 저희는 제품 설치부터 운영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지보수팀은 365일 연휴 없이 오전 9시부터 00시까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과 서비스가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장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에 키오스크 제품을 공급하며 원활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데요.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결제 솔루션 업체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키오스크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 뒤 해외 시장으로 확장을 모색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제 사업 확장을 위해 금융기관 주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매업체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 결제 시스템이 다양한 산업 및 시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청년 실업이 심화되면서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요식업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맛과 정성이 담긴 돈가스와 메밀국수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식업 창업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업종에 대한 특별한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무난히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 횡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창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만족스러운 운영 결과를 얻지 못해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동종업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맛과 운영 등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전에 위치한 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나무를 비롯해 초록색의 식물로 장식되어 있어 식물원 같으면서도 곳곳에 그림과 화려한 샹들리에로 미술관 같은 분위기도 자아내는데요. 테이블 간격이 넓을 뿐만 아니라 단체로 앉을 수 있는 다인석과 혼자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1인석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브랜드는 고객에게 특별한 맛과 경험을 주기 위해 매장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3년간 직영 매장을 먼저 운영하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춘 메뉴 개발은 물론 수익 창출 구조와 체계화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경험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맛있는 경험과 새로운 경험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늘 보는 갈색빛의 돈가스가 아닌 검은색의 돈가스가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산 돈육을 100시간 동안 저온 숙성하여 부드러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오징어 먹물 빵가루를 사용해서 고소함을 배가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돈가스 소스부터 카레 소스, 새우젓, 히말라야 핑크솔트, 고추냉이 등 5가지 소스를 제공하여 취향에 따라 찍어 먹을 수 있다는데요. 돈가스와 생면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도심 속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식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어려운 외식 시장에서 최저 폐업률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표입니다. 돈가스와 더불어 비장의 무기가 또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메밀국수라고 합니다. 20여 가지의 재료와 약재로 만든 육수에 72시간 저온 숙성된 메밀면의 어우러짐. 여기에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하여 차갑게 유지되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까지 준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메밀국수에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과 식감을 자랑하는 허브 숙성 연어를 올린 메뉴와
안심 돈가스와 새우튀김, 회오리 계란까지 모두 모아 즐길 수 있는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레시피나 아니면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런 위생에 관한 부분, 재료에 대한 전처리,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잘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맛있으면 조리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초보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비법 육수와 소스 등 대부분의 식재료를 팩으로 제공하는 원팩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이 쉽다고 합니다. 네, 창업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한 해 동안 로얄티와 가맹비를 면제하는 혜택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매장 오픈 시 오픈 매니저를 파견해 운영 노하우와 지식을 집중적으로 전달해 주어 더욱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장과 물류 센터를 이용해 주 6일 신선하고 저렴한 식자재를 공급해 꾸준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 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빠른 은퇴 시기로 외식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메뉴를 꾸준히 개발하며 점주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안정적인 가맹 운영을 위해 50개 점포 한정 출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개선과 오토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도를 더욱더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데요. 이러한 발이 불편하면 허리나 다리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발바닥 충격을 완화해주는 기술을 통해서 기능성 신발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운동 방법 중 언제 어디서든지 운동 도구가 없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 건강을 소홀히 하면 기본적인 걷기마저 힘들어지게 된다는데요. 발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혈액을 펌프질해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기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인체의 모든 기관이 발바닥에 분포되어 있는 60여 개의 반사구와 7천여 개의 반사혈과 연결되어 있다는데요. 따라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발이 건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수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뛰어난 품질과 기능을 갖춘 신발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38년간 노력과 연구 끝에 기능성 신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미국 대학과 협업을 통해 기능성 신발에 관한 일상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회에 걸쳐 논문까지 내놓았으며 일본 및 유럽 등지 제품을 수출, 내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의 어느 한쪽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고 이런 기간이 길수록 발은 더욱더 심하게 변형되면서 결국 온몸의 건강까지 해치게 될 수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선보인 기능성 신발은 발의 이상적인 모양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변형된 발을 표준 형태로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교정 도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발의 구조나 형태를 보면 이상이 생겨서 발 자체는 물론 무릎이나 엉덩이, 허리 등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바른 자세로 서고 걸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기능성 신발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체형 및 보행 자세 분석기를 활용해 기능성 신발을 제작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생체 역학적 분석을 통해 고객의 근골격 변형과 통증 부위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신전 및 단축 상태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도표와 수치로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요.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발인데요. 발 중에서도 아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형과 보행 자세 분석기를 통해 발의 아치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성 신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능성 신발은 아치형 기능에 그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치와 걸음걸이의 후미 충격을 컨트롤하여 잘못된 보행 습관을 바로잡아주며 발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수년간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공법에 대해 말하자면 신발의 밑창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서 신발 밑창에 있는 터널이 발 지문에 닿는 때의 충격을 분산하도록 설계한 것이 저희 공법입니다. 미국 공인기관에서 저희 공법을 적용한 신발 테스트를 한 결과 충격 흡수율 마이너스 0.45로 일반 신발의 평균 충격 흡수율이 대비 약 36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곳의 공법을 적용한 기능성 신발은 캐주얼화를 비롯해 신사화와 하이힐, 스니커즈 등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신사화 같은 경우 신발 발바닥이 특수한 구조와 재질로 되어 있어 오랜 시간 착용해도 피로감이 덜하고 자세와 허리 교정을 돕도록 고안된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미팅이나 면접 시 자주 신는 하이힐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발바닥 전체의 충격을 완화하여 운동화를 신은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기능성 신발이 하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신어봤는데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거의 뭐 모르겠던데 이 신발은 좀 특이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체험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 나름대로 제일로 편했던 것 같아요. 걷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신뢰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능성 신발 개발에 평생 외길을 걸어온 박영설 고문. 국내외 수십 개의 특허증과 벤처 인증서도 보유하고 있으며 8개의 논문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신발 착용으로 인해 인체 균형과 무게 중심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각종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며 여러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질환을 완화하고 바른 보행 및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성 신발을 널리 알려서 국민 건강에 기하고 싶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은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성 신발을 신고 당당히 외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뷰티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에는 에스테틱이나 스파 창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테틱 및 스파 창업 컨설팅을 비롯해 브랜딩 사업까지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문성을 위해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며 후회 없이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잠재력을 확장시키려는 이들에게 자기관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일 텐데요. 이렇듯 자기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에스테틱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에스테틱 숍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에스테틱 및 스파 시장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실력 있는 브랜드들이 고객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에이전시라고 하는데요. 에스테틱 및 스파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서진 대표. 테라피스트로 시작하여 수입 유통사 영업과 스파 브랜드 전문점 교육 등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컨설팅 사업을 통해 고객들이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강점과 운영을 분석해 구조와 형태에 맞는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전략을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깊이 있으면서도 감각적이게 브랜드의 방향성과 가치를 담아내 차별화된 브랜딩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운영자의 인생 경험과 전문성,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쁜 에스테틱 및 스파 운영자들을 위해 일요일마다 교육을 진행한다는데요. 매장의 핵심 요소인 운영 방법과 기술, 상담, 3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배우며 매출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에스테틱 숍. 이곳은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마니아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에이전시의 손길이 닿았다고 하는데요. 오랜 경험과 피부 판독을 위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부 진단룸과 상담실 공간을 따로 만들었으며 에이전시가 디자인한 시안대로 매장 인테리어 및 디자인 출력물이 세팅돼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에 대한 제 생각과 가치관을 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 시점에 맞는 고객층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코칭해 주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보여지지 않는 운영적인 전략 제시와 함께 저희의 방향성에 표현된 원하는 시각 디자인 작업을 해줘서 무척 마음에 들어요. 에스테틱이나 스파 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소자본으로 에스테틱 브랜딩을 원하는 운영자라면 운영자들이 자기다운 정체성과 전문성을 담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이전시에서 컨설팅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윤서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로 어떤 고객들이 브랜딩을 받으러 옵니까? 신규 창업 예정자인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는 에스테틱과 스파 운영자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브랜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컨설팅을 통하여 온 오프라인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점검한 후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할 때 고객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물어보던가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단연 매출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신규 고객 유입, 그리고 3번째는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매출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세팅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경험을 늘리면서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번째는 내부 고객인 직원들을 잘 관리해 시스템화 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에스테틱 스파 운영자분들이 고객분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서포트를 통해서 글로벌한 스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눈 건강인데요. 요즘에는 백내장이 발병하면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백내장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증상,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월이 가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노화 현상이 시작되기 마련이죠. 노화가 발생하는 부위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신체를 이루는 장기도 마찬가지라는데요. 특히 눈은 매일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 노화가 빠르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눈의 노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안질환 중 하나가 바로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백내장은 우리 눈의 수정체라고 하는 곳에 혼탁이 생기는 질환으로 보통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제 수정체의 경화 생기고 혼탁이 생기면서 빛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제 우리 눈 자체는 어둡게 느껴지고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게 되는 증상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보통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백내장의 유병률이 높아지는데 젊은 환자들도 아토피가 있거나 어떤 당뇨가 있거나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백내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증상이 의심된다면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시력 검사와 함께 안압을 측정하여 시력 감소 정도를 체크하고 백내장 외에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등 다른 안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막과 망막, 시신경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동제 점안을 통해 동공을 확대시킨 후 눈을 최대 40배까지 확대하여 볼 수 있는 장비인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여 수정체 혼탁의 정도와 위치를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백내장을 초기에 발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탁해진 수정체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수술을 통한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종류가 기본적으로 단초점과 다초점 렌즈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단초점 렌즈는 또 난시 교정용과 그냥이 나뉩니다. 다초점 렌즈는 또 거기서 회절형, 그러니까 삼중 초점 렌즈라고 해서 세 군데 초점 잡히는 이런 식의 렌즈가 있고, 또 하나는 연속 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연속 초점 렌즈는 쉽게 얘기해서 원거리, 중간거리 이런 식의 어떤 그 부분이 끊김이 없이 초점이 잡힌다, 이런 개념의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야가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만약 백내장 같은 안질환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를 하여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통해 눈 건강을 지키길 바랍니다. 권형구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백내장은 일단 가장 흔한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로서 노화가 일단 제일 큰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외선, 그리고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당뇨나 어떤 포도막염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또 백내장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일단 백내장은 제일 시력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시력 저하를 호소하고요. 뭔가 뿌옇다, 아니면 뭔가 안개 낀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거든요. 일단 눈이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백내장을 의심하는 게 맞고요. 일단 시력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은 결국 그 수정체 혼탁을 이제 인공수정체로 교체해주는 수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공수정체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선택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때는 중요한 요소가 본인 눈에 난시가 있는지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노안 정도를 확인을 해서 본인이 이제 주로 보는 거리나 어떤 주로 활동하는 범위를 좀 확인을 해서 노안 교정 렌즈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옛날처럼 그냥 질환으로 수정체만 교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공수정체 상담을 받아보고 그 렌즈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백내장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큰 관리할 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 일주일간. 일단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심한 운동, 이 정도만 한 2주 정도 안 하시면 되고요. 가벼운 운동 정도는 바로 가능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정도도 보통 한 2주 정도 저희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도 빠른 수술입니다. 시력도 보통 다음날 뭐 길어야 한 일주일 이 정도면 시력이 다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고시원 하면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요즘은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연간의 노하우와 정보력으로 고시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자녀 가구와 취업준비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 2인 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시원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창업 아이템으로 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련 창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실패했을 경우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계획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객과 직원 모두가 성공하는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병원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병원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는 성과를 거두면서 저의 사업을 성장하고 싶은 생각에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과 경매 등 부동산 경험을 해왔는데요. 하다 보니 제대로 부동산 일을 알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해서 19년간 부동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정보력과 현장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상권 분석가 그리고 컨설턴트가 모여있는 이곳.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은퇴를 한 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까지 청년 세대부터 중년 세대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아파트 매매를 시작으로 원룸, 전월세, 사무실, 상가 건물 매매, 경매, MPL 등 다양한 부동산 분야를 접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시원 원룸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해서 한 분야만 집중하자는 생각에 고시원 원룸텔 매매뿐만 아니라 운영 경험까지 쌓았는데요. 고시원 매매팀과 인테리어팀, 위탁 및 운영관리팀으로 세분화해서 타 고시원 부동산과 차별화를 두면서 고시원 전문 부동산으로 성장하자는 취지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객과 상담 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찾는 매물의 특징을 체크한 후 현장 답사를 통해 고시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시장 현황과 특성을 설명해 주고요. 해당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그리고 경쟁업체의 특징까지 분석하여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즉, 해당 고시원의 경쟁성과 장점 및 단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에게 맞는 매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제가 고시원 투자를 알아보던 중에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좋은 고시원을 찾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또 제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잘 설명해 주어서 좋은 고시원을 찾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시원 창업이나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막연히 창업, 투자하기보다는 풍부한 고시원 정보와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중하게 고시원 매매, 창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지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고객마다 물건을 찾는 특징의 니즈가 다 틀린데요. 고시원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업무 시간의 조율이 가장 자유롭다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잡 형식으로 찾는 매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잡 형식으로 찾는 매물인지 아니면 은퇴자나 전업주부들이 매진해서 이렇게 찾는 매물인지, 요즘 프리미엄 시설로 높은 입실 단가와 적은 객실수로 해서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찾는 매물을 찾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시설이 좀 낙후돼서 시설 투자를 해서 시설 차익을 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것인지, 고객 니즈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을 한 후에 거기에 맞는 매물을 이렇게 찾아드리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고시원은 다중시설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소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매년 강화되고 있는 이 소방법에 맞는지, 그리고 건축법도 매년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건축법에도 맞는지, 보안, 규제 등 이
고시원 규제도 맞는지 꼼꼼히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매물이다 보더라도 그 본인에 맞는,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객실 순지, 그리고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그 입실자들의 층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직업군이 맞는지 그것도 면밀히 보셔야 되고요. 고시원도 상가임대로 분류되다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특약사항인지 면밀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면 요즘 2030 세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손님들과 직원들과 함께 저는 열심히 조금 이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건설사와 아파트 주민 사이에 하자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영호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 소송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자 소송이란 뭡니까? 하자란 크게 건물의 벽, 기둥, 지붕, 바닥, 계단 등을 의미하는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와 기타 시설 공사에 대한 하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라고 부르는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는 법에서 정해진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하거나 이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고가 되어서 이런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할까요? 우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하자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문 변호사나 전문 진단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자 예비 진단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자 예비 진단을 통해서 발견된 항목별 하자 현황을 통해서 이런 하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들 많이 하시는 오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하자가 이런 눈에 보이는 하자, 예를 들면 타일의 균열, 뒤틀림, 누수 혹은 결로와 같은 이런 사용검사 후의 하자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하자 소송을 진행을 해보면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사용검사 전의 하자, 즉 철근이나 흡음재, 누락 혹은 액체 방수의 두께 부족, 저품질 자재 시공과 같은 이런 설계 도면이나 법령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들은 보수가 불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을 실제로 받아야 하고 실제로 입증이 다소 까다롭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법률 전문가와 전문 진단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하자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 소송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어떤 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타일, 주방기구, 가전제품 같은 마감공사의 경우에는 2년, 그리고 조경이나 창호공사의 경우에는 3년, 방수공사의 경우에는 5년, 이렇게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각 세대에 전속되는 전유 부분과 같이 사용하는 부분인 공유 부분의 어떤 기산점이 달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인도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리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다르게 기산되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전유 부분 또는 공유 부분에 속하는지를 미리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하자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하자를 발견을 해서 보수나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 입주민은 어떤 것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하자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업 주체는 하자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일관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하자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서서 하자 보수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 어떤 하자에 대해 언제까지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은 언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자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하자 보수 소송에서 필요한 채권 양도 등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 주체에게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적절히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초래됩니다. 실제로 기존에는 하자 조사나 진단 결과를 놓고 사업 주체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도색이나 저렴한 자재로 대충 보수를 해주는 데 그쳤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국에 약 2만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자 소송을 실제로 한 곳은 1천여 개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전문성 결여나 로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입주민들이 보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자 소송을 할 때에는 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상담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와 저희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이신 우주경 변호사님 모두 대형 로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대형 로펌에서 큰 사건이나 중요한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 수임 제안서 서비스에서 힌트를 얻어서 상담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시면 이 의뢰인의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자료를 모두 확인을 해서 대형 로펌의 수임 제안서에 해당하는 회의 자료, 즉 사건 제안서를 만들어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상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을 하면 앉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보세요 하면서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이고 대응 방안까지 모두 대비가 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꾸준히 사건을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건설, 임대차, 형사, 상속 이런 분야들에서 변호사를 어떻게 구하지, 누구 구하지 하는 생각보다는 저희 법률사무소 이름이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눈이 건조하거나 이물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비타민 A가 함유된 점안액을 선보인 박세영 차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130년의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의 한국 법인 회사입니다. 손세정제와 세탁세제, 주방세제 등 일반 용품을 비롯하여 필요한 눈에 효과적인 비타민 함유 점안액과 여드름 치료제 크림과 같은 일반 의약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 환경 경영, 나눔 경영, 윤리 경영 등과 같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이 함유된 점안액을 선보인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지금 장기화된 스마트폰이나 PC, TV 시청 등을 통해 눈을 혹사시키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해진 눈과 침침한 눈에 효과적인 비타민 함유 점안액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40대부터 노안이 시작된다고들 하시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10대들 사이에서도 콘택트 렌즈 착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20대의 젊은 층 사이에서도 젊은 노안이 늘어난 만큼 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타민 함유 점안액은 눈의 피로와 침침함, 충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점안액과 아미노산이 함유된 인공 눈물, 그리고 콘택트 렌즈 착용 중에도 점안을 할 수 있으면서 비타민 A와 각막 보호 성분이 함유된 신제품까지 추가로 라인업을 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소비자들의 눈 건강을 위한 전문 점안액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기획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무엇보다 저희는 3종의 비타민과 각막 보호 성분 등 유효 성분에 좀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통상 눈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A는
이게 물에 잘 녹지 않은 유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만에게 비타민 A를 배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는 계면 활성제 안정화 기술을 통해 비타민 A를 저만에게 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에 약한 비타민 A를 보호하기 위해 연두색 용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청량감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량감이 전혀 없는 레벨 0, 약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레벨 2,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레벨 5까지 3단계의 다양한 청량감의 제품을 라인업하였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한 번에 쉽게 열리는 트위스트 캡을 적용하였고요. 파우치나 주머니에 넣기 편한 작은 용기의 사이즈로 제작하였습니다. 성분 중에 비타민 A와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나트륨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네, 콘택트 렌즈를 장기적으로 착용을 하게 되면 정상화된 눈물층의 기능이 저하되고요. 각막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상처난 각막에는 비타민 A가 각막 수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나트륨은 각막을 보호하고 눈물층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주의사항은 뭘까요? 통상 저만액은 한번 사용 개봉을 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한 번 사용하실 때 한두 방울, 하루에 3회에서 6회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내장이나 아니면 안과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2022년 세계 시력의 날을 맞이해서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감성 여행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우려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분들의 개안 수술비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생활안전 확보를 돕기 위해 제품 식별용 점자 태그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데 저희도 지원을 하는 등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저희는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사랑하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로 여러분들의 일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소비자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눈케어와 관련된 의약품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재밌고 좀 색다른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눈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헬스케어 브랜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춘곤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3번씩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과식을 하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면 점심 식사 후에 20-30분 정도 낮잠을 자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